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보니까 뭐 이상한 데는 아니죠, 생각보다. 아, 예, 그럼요. 잘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내용들이 예.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보다 다음 훨씬 더 이야기를 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느라고 못 나왔고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실은 물리학을 전공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예. 오늘은 흔쾌히 출연을 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진짜 보통 딱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좀 압니다만 하는 분들보다 그거는 저보다는 누구가 더 잘 압니다. 야. 요거는 진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제대로 된 분이다. 그럼요.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학에 예, 맞습니다. 대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학이면 물리학이면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까? 아니면 야, 네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지는 못해요. 예. 그런데 우주선을 어떻게 하면 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는 사실은 물리학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뿐 아니라 예. 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 심지어는 글쎄요 학부 한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1학년. 그렇죠. 매우 잘하는 1학년. 어. 네. 그것도 물리학과 학생. 맞죠? 맞습니다. 예. 아. 최소한 성균관대학교. 어. 그러니까 성균관, 고려, 연세 이게 순서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학 중에. 예. 그렇죠. 네. 네. 성균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 국립대학입니다, 이 성균관대학교가. 네. 우리도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선을 먼 우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한 좋은 책이 있는데요. 예. 그 윤복원 박사님의 우주 탐사의 물리학 그리고 이종필 교수의 인터스텔라 이 두 권 책이 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쉬운 네. 책입니다. 아, 그래서 교수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과학자가 쓴 책. 아, 오늘부로 저 책은 이제 안 팔립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다 설명 다 설명할 했으니까. 특히 이 우주 탐사의 물리학은 그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연구센터에서 1년에 한 번 10권의 올해의 과학 도서를 그 선정하는데요. 네. 2023년에 그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중력에 대한 겁니다. 중력보다 더 세게 밀어 올려야 우주로 가겠죠. 그렇죠. 중력을 이겨야지만 네. 우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다들 들어보셨을 그 뉴턴의 사과에 관한 일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사과를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라는 걸 뉴턴이 처음 생각했다. 네. 사실 그거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그렇죠.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떠올렸던 생각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뉴턴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뉴턴이 사과하고 달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사실 사과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떠올린 거냐면 사과가 떨어지듯이 혹시 달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예. 어디로 떨어져요, 달이? 그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네.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파가 뉴턴의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산이 보이죠? 예. 예. 혹시 이 산의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저게 뭡니까? 달입니까? 갑자기 저렇게 물어보면 어떤 어떻게 알아요? 행성에 네. 산이 볼록하게 있는데 이 산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아니요, 뉴턴의 산입니다. 예. 뉴턴의 산. 근데 과학자들이 뉴턴의 산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뉴턴의 산 그림에서 유심히 보실 게 산 꼭대기에서 뭘 던져요. 예. 그러면 네. 던지는 속도가 작다면 조금 날아가다가 툭 딱 떨어지죠. 예. 근데 점점 더 빠르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정면으로. 예. 그럼 점점 빠르게 던지다 보면 예. 안 결국은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렇겠죠. 앞으로 던진 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에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뉴턴이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달과 같은 천체의 운동하고 지표면 근처에서 우리가 뭘 던질 때 발생하는 운동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설명했던 거죠. 달도 지구 주위를 저렇게 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달이나 사과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빨리 던졌느냐, 천천히 던졌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사과는 천천히 던져서 떨어진 거고 맞습니다. 달이 안 떨어지는 건 빨리 돌아서 그런 맞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사과를 달의 속도로 던지면 사과가 안 떨어집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로 맞습니다. 던지면 사과도 그렇게 던지면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갈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예.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그렇다네. 처음 그 천체들이 보여주는 운동하고 우리가 사는 지면 근처에서의 운동이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거를 처음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이 믿진 않으시겠지만 물리학자들에게 그 물리학자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꼽습니다. 뉴턴의 산. 뉴턴의 산이 있는 바로 이 그림.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게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 빨리 돌기 때문이에요. 뭐 얼마나 빨리 도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돌 것 같은데 그냥 그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꽤 빨리 돕니다. 시속 몇 킬로 뭐 이렇게요? 그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게 한 초속 한 10km 정도의 속도일 거예요. 초속 10km요? 초속 1초에 10km. 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그래서 뉴턴이 그래서 발견한 이 중력을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만유인력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만유인력 대신에 보편 중력이라고 바꿔서 부르자고 얘기들을 해요. 왜요? 그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만유라는 한자어가 만유인력 말고 혹시 다른 데서 써보신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아니요. 잘 안 쓰는 어려운 한자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인력이라고 하는 건 잡아 끄는 힘. 예. 이라는 힘의 방향만을 의미할 뿐이어서 중력이란 개념이 만유인력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뉴턴이 쓴 책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도 예. 우리말로 직역하면 보편 중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유인력 대신 보편 중력으로 중력. 바꿔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비티 뭔가 큰 질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네, 그게 유니버설하다는 거예요. 사과든 어디든, 달이든 어디든 있다. 알겠습니다. 이야.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달의 공전 속도가 정말 와. 1초에 1km보다 훨씬 많이 가네요. 그게 총알이 대략 음속이랑 비슷한데 총알의 한 3배 정도 빠르다는데요. 달이 가는 게? 게 달의 속도가 와. 저도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은 못 하는데요. 총을 어느 정도? 하나 둘 총을 쏘고 초속 1km보다 빨라요. 빠르답니다. 예. 예. 1km 훨씬 빠른. 훨씬 예. 빨라요. 와. 그러니까 총알과 달이 경쟁하면 달이 훨씬 빠르다는. 그렇죠. 와, 근데 우리는 그 달을 계속 보고 있는 거네. 와, 근데 달이 총알은 안 머니까. 보이는데. 머니까 달의 자체는 워낙 빠른데 멀고 크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무 머니까 그 속도를 느끼지 천천히 못해요. 가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빠릅니다. 그 알겠습니다. 뉴턴이 이 달과 사과를 갖고 한 유명한 계산이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짤막하게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달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라는 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알고 있고 뉴턴 당시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의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이 동그란 파란색 원이 도대체 픽셀로 몇 포인트인지 찍어보니까 제가 258포인트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커다란 원에 도대체 몇 픽셀인지만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달의 크기를 알려면 먼저 지구의 크기를 알아야 달의 크기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럼 뉴턴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아이디어가 그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 수식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예.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그렇습니다.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원을 한 바퀴 돈 전체의 둘레잖아요. 그렇죠.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아니라 만약에 원의 절반인 180도라면 2분의 1 곱하면 예, 되죠. 그래서 그냥 파이 곱하기 r이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각도가 세타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 이렇게 비례식으로 네. 간단히 알 수 있어요. 180일 때 세타면 그렇죠. 그럼 180에 해당할 때가 파이 곱하기 r이니까 R이니까. 그때 호의 길이는 s라고 적으면 s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네, 요건 뭐 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수식에 보면 여기서 s하고 r을 알면 아니 s와 세타를 알면 r도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이 수식에 모르는 게 지금 3개 있잖아요. S, 세타, R. 네. 그러니까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처음 측정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과학자입니다. 지구의 두 개 지점을 그렇죠. 지구의 두 지점에서 맞아. 태양의 각도를 측정하고 예. 지구 둘레에서 두 지점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도보로 쟀어요. 네. 그래서 S와 세타를 측정한 거죠. 그 앞에서 보여드린 식으로 R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뉴턴 당시에 이미 지구의 크기도 알 수 있었고 월식 때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로 달의 크기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엔 중요한 게 달이 그럼 얼마나 먼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이 한 점이 아니라 동그란 원처럼 보이잖아요. 동전처럼 보이죠. 그럼 그때 동전의 위와 아래가 몇 도인지를 재면 돼요. 그 각도. 예. 그 각도가 약 1도의 절반입니다. 0.5도. 예. 예.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자, 수식이 또 나와서 죄송한데요. 예. 지구에서 본 사람이 달까지 거리에 있는 커다란 원을 생각하면 네. 원 전체의 둘레는 2파이 d죠. 아까 그렇죠. 얘기한 그렇죠. 그렇죠. 예. 곱하기 파이 곱하기 d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 여기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맞습니다. 달까지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예. 정확히 네. 이해하셨어요. 그거 곱하기 2에 네. 파이 곱하면 그쵸. 전체 둘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둘레가 전체- 달의 공전 궤도의 맞습니다. 길이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구에서 본 달을 생각하면 네. 그 거리는 2r이죠. 반지름의 그렇습니다. 2배. 네. 그렇죠. 그 비율이 각도의 비율이에요, 그냥. 360도에 한 바퀴는 360 1도. 예. 네. 예.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본 달의 각도는 0.5도고. 그래서 이 비례식만으로 뉴턴 당시에 이미 지구와 달 사이 거리도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 간단하게? 사실 간단한 계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뉴턴이 한 계산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할 텐데요. 요거는 좀 어려울 것 네. 보입니다. 이야. 설명은 생략. 설명 생략. 아, 근데 좋습니다.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네. 뉴턴이 2가지 방법으로 달의 가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가속도요? 네. 얼마나 빠른지 그거는 속도고요. 그건 속도고. 예, 이 빙빙 이렇게 원운동을 하려면 원운동에 관계된 가속도가 있거든요. 예. 그 가속도의 크기를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측정한 것만 갖고 계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달의 주기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서 위 식에 있는 값을 관찰 결과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뉴턴이 발견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중력에 대한 이론인 거죠. 그 이론을 이용을 해서 추측한 달의 가속도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값을 보면 거의 같죠. 그러네요. 그래서 뉴턴이 사과와 달을 보면서 실제로 한 계산이 정확히 이 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달의 가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있으면 달은 점점 빨라집니까, 그럼? 달은 빨라지진 않고요. 네.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네. 원운동만 하려고 해도 가속도는 가속도가 필요해요?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물론 가속도가 있는 건데요. 예. 네.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물리학에서는 가속도예요.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죠. 계속 예, 빙글빙글 예. 도니까. 네. 예. 근데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뉴턴이 이 두 수치를 얻고 네.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사과와 달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거죠. 사과가 움직이는 거나 달이 움직이는 네. 거나 그거를 측정한 결과 달의 그 공전 속도와 공전 주기와 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과 자기의 중력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한 두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사과와 달이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달이 안 떨어지는 건 빨리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빨리 돌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 어디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이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만약에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 없어요. 예. 그럼 왼쪽 그림처럼 달은 똑바로 가야 돼요. 날라가 버리겠죠. 예? 근데 달은 지구 주위를 오른쪽 그림처럼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약간 연한 색으로 표현한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중력이 없으면 달은 여기 있어야 돼요. 예. 네? 근데 실제는 여기 있잖아요. 예. 당겨져 있으니까. 요만큼 거리가 줄었죠. 예? 아하. 이게 달이 지구를 향해 떨어진 거리라고 할 수 있죠. 달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선 지구를 향해 영원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건 약간 말의 표현만 그런 거지.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예. 달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고 그 거리의 차이가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사과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위치가 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걸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력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줄어든 건 맞죠. 아,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원래 튕겨서 나가려는데 예. 자꾸 돌면서 예. 튕겨서 나간 만큼을 줄인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는 맞아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달이 지구를 향해서 영원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엄청난 틀린 말은 거짓말은 아니다. 아닌 겁니다. 어. 그러니까 뉴턴이 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달과 사과가 결국 똑같은 거다. 그래서 같은 거다. 같은 거예요. 그게 안 어쩐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그게.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 여자친구한테 어?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가까워지지가 않냐 그랬더니 그녀가 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였네요. 그죠? 그러네. 거리가 일정하게 내가 너를 유지된다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것만으로. 벌써 떠났을 텐데 어. 항상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감사하게 최선을 생각해라.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안 그랬으면 튕겨져 나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똑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아. 모든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중력이 없을 때에 비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좀 더 동전 속도가 빠르면 태양계를 벗어났을 그럴 수도 거고 있습니다. 예. 더 느렸으면 돌다가 벌써 안으로 태양이랑 들어왔을 텐데. 키스했을 텐데 어. 딱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도로 돌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떨어질랑 말랑 살짝만 떨어뜨리는 거지. 살짝만. 그 지구가 태양 주변을 그렇게 도는 거나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는 최초에 누가 돌려놓고 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왜 태양- 그 속도를 태양계가 어떻게 딱 맞췄을까요? 움직임을 태양계가 누가- 형성될 때 예. 예. 그 태양의 중심을 향해서 물질들이 뭉치잖아요. 예. 그런데 멀리서 물질들이 오게 되면 이 돌아가는 속도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빨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몸을 오므리면 뭉치면 빨리 돌죠. 빨리 도는 거하고 예.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뭉치면서 회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행성들은 사실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 전에는 훨씬 천천히 돌았다가 그렇죠. 가까이 요렇게 오면서 빨라지는 거죠. 빨리 돌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속도까지 빨라졌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신기하네. 시간 하다가 더 안으로 쏙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멈췄을까요? 그게 사실 그거는 정확히 어떤 거리 많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도 보면 예. 지구는 가깝고 목성은 더 멀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안정적인 궤도가 가능해요. 아, 다양한 궤도는 가능하다. 접시 돌리기 같은 건가? 안 떨어뜨리고 기묘하게 찾았잖아요. 샥, 접시 더 돌리기. 빨리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은 더 빨리 돌고요. 네. 그 태양으로부터 먼
행성, 목성이나 토성은 지구보다는 사실은 공전 속도가 느리죠. 그 대신 공전의 방향은 위에서 보면 똑같이 반시계든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태양계 모든 방향은 행성은. 똑같아요. 예. 그럼 요 방향이 아닌 거꾸로 도는 녀석은 그런 행성들이 있는 별도 있는데요. 그거는 만들어진 다음에 외계에서 전체가 해가 유입된 반대로 것도 그럴 수 반도로 돌아서 네, 들어온 거예요. 배다른 형제야 그 녀석은. 있어요. 처음에 태생이 같은 애들은 같이 방향이 돌죠. 같아요. 네, 같이 알겠습니다. 돌지. 이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뭐 지구 위나 뭐 달이나 뭐 모든 천체나 똑같이 작용한다는 걸 뉴턴이 발견해냈는데요. 네. 네. 그 중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력은 사실 굉장히 약한 힘이에요. 중력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한 힘이라고요? 엄청 약해요. 예. 강해요.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예. 이 펜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건 지구의 중력. 중력.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작은 팔로 이 펜을 위로 밀고 있죠. 예. 제가 이러고 있으면 지구하고 제가 싸우고 있는 거네. 팔씨름을 해서 비기고 있는 비기고 거예요. 그러네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이긴 제가 거죠. 이긴 거죠. 어. 네. 제 작은 팔이 만들어내는 힘이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이 펜을 잡아당기는 중력을 얼마든지 쉽게 이기죠. 예. 그런 면에서 중력은 굉장히 작은 힘이에요. 그 볼펜 조금 무거운 걸로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실걸요? 볼펜 바꿔드려 볼까요? 중력은 그래서 물리학자들 생각에 정말 약한 힘인데 네. 다른 힘에 비해서 중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얘가 더해만 지지 빼지진 않는 힘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전기력 같은 거면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밀고 예. 다르면 당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력은 당기는 방향의 힘밖에 없어요. 미는 건 없습니까? 미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점점 많이 뭉쳐서 커다란 무언가가 되면 중력은 늘어만 당기기만. 나니까 아. 계속 그 약하지만 큰 천체들의 경우에는 중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구에서 우주선을 우리가 발사한다라고 할 때는 그 태양의 중력,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선이 그 우주 공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힘은 사실 중력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중력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위로 올리셨듯이 우주선도 이렇게 위로 슉 던지면 그렇죠. 근데 가는 거잖아요. 빨리 던져야 되는 거죠. 빨리. 예. 그 얼마나 빠른지 음. 그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좀 수식이 나와서 제가 간단한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 물리학자들에게 요 첫 번째 항은 운동 에너지고요. 이 두 번째 항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물리학자들이 불러요. 예. 이 두 에너지를 더한 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성배처럼 확신하고 있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두 번 적은 거예요. 첫 번째 등호의 왼쪽에 있는 이 두 에너지 항은 지구 표면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주선이 가져야 하는 속도를 제가 탈출 속도로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등호의 맨 왼쪽에 있는 이 두 항은 지구 표면에서의 우주선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갖고 우주선을 쏴요. 그럼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예. 아주 멀다는 얘기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이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한다라는 건 속도가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등호의 오른쪽에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도 0에 가깝고 두 번째도 0에 가까운 상황이 지구 표면에서 뭘 세게 던졌는데 이게 지구 중력을 이기고 아주 먼 곳에 예. 아슬아슬하게 도달할 때 그때 필요한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운동 에너지. 예. 네. 그 마이너스 옆에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예. 제가 그 뭐를 위로 던졌어요, 공을. 네. 던지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결국에 정지한 다음에 내려오죠. 힘이 없으니까 예. 떨어지겠죠. 정지했을 때. 네. 그때도 제가 처음에 얘를 던진 어떤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에 정지에 아슬아슬하게 있을 때에도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도 있어야 되죠. 보존이 되어 예. 있는 거죠. 그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던지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크고 네. 포텐셜 에너지는 작았다가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고 예.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커지죠. 예. 하지만 제가 물체를 던질 때 이 물체가 운동하는 모든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 말은 그냥 그 중력 에너지보다 좀 더 크게 해야 벗어난다.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아 다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야 하고 네. 그리고 거기 방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얘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 두 에너지를 더한 건 항상 일정해야 한다. 항상 일정해야 예. 한다. 그 식을 지구 표면에서 한 번 적은 게 왼쪽이고요. 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속력이 거의 0이어서 운동 에너지가 0에 가깝고 아주 멀어서 R이 무한대라서 두 번째 항도 0인 상황. 그 상황의 에너지와 비교하면 이 식으로부터 지구 표면에서 뭘 던졌을 때 얘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걸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탈출 속도. 예. 그래서 이 탈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탈출 속도가 초속 11.2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뭐 예. 서울 부산 거리 생각하면 서울 부산을 1분 이내에 와. 가는 엄청난 속도인 거죠. 그래서 총알은 초속 1km도 안 되니까 총알을 이렇게 빵 쏴도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결국은 떨어지는 가다가 거예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시속 11km, 초속 11km 정도의 속도로 총을 쏠 수 있다면 그렇죠. 빵 쏘고 난 다음에 그 걔가 총알은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지구 표면 근처에는 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총알을 우주로 보내려면 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더 대기의 세야 돼. 저항도 이겨내야 저항까지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속도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지구 공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쵸,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선이 이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쏠 때는 쏠 때는 이것보다는 빨라야 돼요. 와. 그래야? 어마어마하구나. 되게 그래야 벌떡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 예전에 그 60년대 후반에 그 예. 아폴로 예. 그 우주선이 그 달에 가잖아요. 예. 그때 그 TV 영상 같은 거 지금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사용한 로켓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가 있어야 가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 무슨 로켓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촥 하면서 구구구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예, 보이던데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크면은 네. 그때 우리가 멀리서 보잖아요. 예. 항상 뭔가 크면 그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멀리서 보면 이것도 재밌는 물리학인데요. 예. 뭐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 예. 네.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다이빙하는 묘기를 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본다. 예. 그러면 폭포물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게 작은 규모에서 폭포를 구현하면 예. 물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 우주로 보내는 로켓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이걸 한 작은 화면에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멀리서 그래서? 찍어서 보면 이게 느리게 움직이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게 엄청 총알보다 훨씬 맞습니다. 빠르게 날아가고 가는 있다고요? 건데 야,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 보이는 거죠. 얼마나 멀리서 보는 거야 대체? 제가 알기로 이 세턴 5 로켓의 길이 자체가 예. 저희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엄청 높습니다. 웬만한 빌딩 크기예요. 예, 몇십 빌딩 그럼 그 거리에서 총알을 하늘로 쏘는 걸 찍어도 총알이 이렇게 올라가는 총알이 그렇게 크다면 멀리서 보면 총알.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보면 근데 물론 로켓은 처음부터 빠르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점점 속도를 내니까. 어. 하지만 충분히 빨라진 다음에도 멀리서 그 장면을 찍으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돼요. 그렇군요. 사실 그 뭐 차 운전하다가 가까운 풍경은 빨리 지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는 좀 천천히 천천히 되잖아요. 지나가듯이. 그래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11km 이건 외워둬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얼음 상태에서 냉동 인간으로 깨어나서 선조님 저희 우주선을 만드는 거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야 초속 11km로 쏴야 돼.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가르쳐주면 최소한 해도. 11.2km는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이 속도를 내진 않고요. 예. 당연히 지구에서 우주선을 로켓을 쏠 때는 처음의 속도는 당연히 땅에 있으니까 0이고요. 네. 점점 속도를 빨리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주선이 그 도대체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밑에서 뭐 세게 쫙 그렇죠. 뿌려가지고 네, 정확히 예. 그 원리가 뭔지를 그 물리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예. 예. 자, 이 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얼음 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둘이 손을 마주대고 탁 쳐요. 그럼 서로 멀어지겠죠. 그럼 왼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 이분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근데 여기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 빠를까요? 작은 사람이 더 빠르죠. 작은 사람이 예. 그렇죠.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게 그 아주 간단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손바닥을 마주하고 밀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예. 그냥 둘이 그냥 한 덩어리였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이 물체가 주머니에 있는 무엇다.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던졌다고 해도 똑같죠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빠르게 던지기만 하면 얼음판 위에선 던진 사람이 이 물체가 이동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움직일 수 움직이죠. 예. 사실 이게 로켓의 원리예요. 뭘 던지면 됩니다. 뭘 던지면 그 그 반작용으로 움직인다. 갑니다. 대포가 쏘면 대포 몸체가 뒤로 잠깐 그러니까 예, 밀리듯이. 그것도 운동량 보존.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뭘 던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로켓은 뭘 던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빠르게 던질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예. 엄청난 속도로 연료를 자기 우주선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분사를 하면서 예. 점점 속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로켓이 점점 속도를 내게 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우면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 오른쪽에 이 로켓 본체 자체는 그 가벼울수록 유리해요. 그러겠죠. 아까 네. 전에도 작은 아이가 멀리 밀려가듯이. 그럼. 예. 근데 처음에 지구에서 처음에 이륙할 땐 그 로켓 엔진 자체도 엄청 크잖아요. 예.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 그 몇 단으로 나눈 다음에 연료를 다 쓰면 빈 통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 몸을 그게- 가볍게 하니까. 그렇죠. 이게 다단계 로켓을 한 번에 그 1단으로 만드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만드는 게 당연히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네.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꾸 뭘 버려. 네. 예. 그래서 네. 자, 지금까지 그래서 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뭘라도 던져서 그 반대 방향의 속도를 얻어야 되고 그 속도가 지구에서는 최소한 초속 11.2km가 넘어야 그래야 우주로 갈 수 있다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12kg. 예. 야. 자, 그 다음에 그 네. 근데 정확하게 뭘 던지는 걸까요? 연료. 연료를 던져요? 연료 연료를 태우는 거죠. 분사하는 거죠. 손으로 연료를- 잡고 던지는 건 아니고요. 연료가 펑 터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 연료를 태운 기체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던진다기보다는 그걸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화약처럼. 팡. 예. 아, 폭발하면서 퍼지니까 예. 그 퍼지는 힘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거 말고도 그 인류가 우주로 보내는 우주선을 아주 멀리 보내는 방법 중에 아주 재밌는 방법이 중력 도움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중력 도움이요? 예, 이거를 영어로는 슬링샷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슬링샷이 사실 새총입니다, 새총. 예.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 정말 새총처럼 보여요. 뭐가요? 이 방법이. 조금 이따가 아마 그 중력 도움. 중력은 그림을- 원래 잡아당기는 건데 예, 중력이 그걸 도와줘요? 이용을 해서 어. 그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이에요. 아, 중력을 우주 이용해서? 공간에서 예. 그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예, 설명드릴 텐데요. 예. 이게 사실 여러 그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인터스텔라에서도 네. 이 중력 도움으로 이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보이저 1호와 2호도 이 중력 도움을 이용을 해서 태양계를 탈출하게 돼요. 근데 중력 도움을 이용하려면 그 지금 현재 공전하고 있는 행성 주위에 가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예. 행성도 구경하고 어. 예. 탈출도 탐사하고 하고. 행성을 이용을 해서 우주선도 가속화.
예. 그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일단 쏘아 올린 우주선이 쏘아 올리고 나면 연료도 다 떨어졌겠죠. 연료가 있긴 있는데요. 예. 점점 그 속도가 아무래도 태양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그 아.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가다가 행성 다른 뭐 목성이나 토성 같은 행성 주위가 행성이 있으면 예. 그 근처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그 행성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얻는 방법이 중력 도움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핑핑핑핑 돌려서 휙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지금 이 화면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 보이저 2호가 어떻게 중력 도움을 통해서 그 속도를 얻었는지를 보여줘요. 빨간색이요.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뾰족뾰족한 데 있죠. 예. 첫 번째 뾰족한 데가 목성 주변이에요. 목성 주변에 갈 때는 처음에 속도가 많이 줄었죠. 예. 아하. 근데 목성을 지나면서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 다음에는 목성이 계속 잡아당기니까 속도가 예. 줄긴 합니다. 예. 하지만 목성에 왔을 때보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한 번 목성을 새총처럼 이용해서 한번 가속하고 예. 그 다음엔 토성을 이용해서 또 가속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 도움이에요. 이 오. 중력 도움 항법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일부는 맞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행성이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지에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주선이 오면 이 행성이 중력을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잡아당기죠. 예, 예. 그러다가 휙 하고 행성의 뒤통수를 돌아서 나가면서 얘는 점점 그 여기서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네. 지난 다음에는 얘가 잡아당기니까 속도가 줄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서 결국 똑같은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아. 처음 속력이 다시 나중 돌아간다. 속력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굳이 갔다 와봐야 소용없다. 예,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속하는 먹은 건 거 아니에요. 다 토해내니까. 그래서 이 중력 도움을 이해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자, 두 분 긴장하세요.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근데 수식은 없어요. 여기서 네. 수식은 수식만 없는데 없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잘합니다. 겨우겨우 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중력 도움을 이해하는 이해하는데.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강연 자료에 조금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네. 무거운 쇳덩이가 있어요 위에. 거기에 탁구공이 V의 속도로 내려와요. 아, 동그란 건 탁구공, 네모난 건 무거운 쇳덩이. 예. 그러면 땅 하고 탁구공이 튕긴 왔다가 다음에 똑같은 다시 속도로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이 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는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들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어허. 그런데 다음엔 무거운 쇳덩이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위로 올라가고 있다. 위로 올라가는 쇳덩이에 탁구공이 떨어집니다. 예. 그럼 더 빨리 튀겨나가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네. 근데 이 무거운 쇳덩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탁구공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탁구공이 떨어졌다가 그런데 떨어질 때 네. 내가 위로 가면서 떨어지는 탁구공을 보잖아요. 예.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겠네요. 탁구공이 빨리 떨어지는 걸로 보죠.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까지 성공. 그래서 이건 안 어렵습니다. 탁구공의 교수님. 속도가 V고 음. 이 무거운 쇳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U라면 이 쇳덩이 아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V 더하기 U로 탁구공이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속도 그렇겠죠. 그렇게 가속해서 관찰되겠죠. 보이겠죠. 예. 근데 예. 이 사람은 이 쇳덩이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튀긴 다음에도 이 사람은 요 속도로 가는 걸 보죠. 예. 그러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허. 업체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네. 그다음 이 상황을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 이 사람 눈에는 예. V 더하기 U로 온 탁구공이 부딪힌 다음에 더하기 V U로 더하기 가. U로 가는데 예.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아. 이 사람이 보면 V 더하기 U로 탁구공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자체가 U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럼 올라가는 사람이 보기에 이 속도라면 예. 이 사람이 보기엔 훨씬 더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게 더해져야죠. 예. 아.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이 탁구공이 부딪힌 다음엔 V 더하기 2배의 U 이 속도로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올라가는 속도를 가속해서 본다. 네, 그렇죠. 아, 그러네. 여기까지 더하기 EU. 여기까지 딱 이해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최고다. 예. 사실 이 원리를 많이 이용해요. 창 던지기 올림픽 경기에서 예. 가만히 서서 창 던지는 선수 없잖아요. 네, 도움 뛰면서 받긴 하죠.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달려가면서 창을 던지면 옆에 관중이 보기엔 내가 달려가는 속도에다가 내가 창을 던진 속도가 더해져서.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해하셨으면 거의 이해하신 거예요. 예. 자, 이걸 갖고 중력 도움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는 쇳덩이로 얘기했는데요. 이걸 그 나한테 다가오는 탁구공을 탁구채를 빠르게 휘둘러서 맞춘다고 생각해도 똑같죠. 예. 그럼 그렇죠. U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해지는 거죠. 예. 땅 하고 치면 탁구공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려온 속도에다가 내가 친 속도가 더해져서.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게 2배가 더해져요. 두 배가 속도의 더해져요. 2배. 아까 여기에서 V 더하기 2U가 되죠. 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몸만 쇳덩이만 올라간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탁구채에서 보면 그 예를 들어 탁구공이 100의 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탁구채를 100의 속도로 위로 때려요. 예. 그럼 탁구채에 올라가 있는 파리 눈엔 얘가 200으로 오는 걸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얘가 200으로 가는 가요. 것도 200으로. 그렇죠. 근데 멈춰 있는 밖에서 우리가 보기엔 탁구채 자체가 100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길 또 더해야죠. 300으로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예?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결과예요. 야구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선 예. 날아오는 야구공을 예. 100의 속도로 100으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100의 속도로 야구 방망이 휘둘러서 맞추잖아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 맞은 다음에 300으로 갑니다.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야. 그럼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구나. 200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0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0으로 가는 상황이 골프채예요. 골프는 예. 멈춰 있는 공을 내가 100으로 때리잖아요. 예. 그러면 골프채에 올라가 있는 팔이 입장에서는 네. 예. 골프공이 나한테 100으로 오고 있었죠. 원래는 정지해 있는데 네. 그렇죠. 골프채에 올라타 있는 팔이 그렇습니다. 눈엔 그렇게 100으로 보이죠, 오는 걸로 보이죠. 보죠. 부딪힌 다음에는 자기 눈엔 100으로 가죠. 예. 근데 정지한 사람이 보면 200으로. 골프채가 100으로 가고 200으로 갑니다. 200으로 가네. 그래서 골프공을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예. 골프채로 휘두르면 골프공이 훨씬 멀리 갑니다. 이야.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그러네.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오.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지해 있는 사람. 정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야. 이 설명을 제 아내한테 한 5번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와, 근데 오늘 이거 거의 두 신기하네. 분이 이해하셔서 아주 와. 곱하기 감동이다, 이게 감동. 중요하네. 곱하기 2. 네. 자, 그런데 네. 중력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설명을 남편이 아닌 사람한테 들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한 귀로 들으면서 안 돼요. 예. 그 남편이 하니까 네, 이렇게 안 되는 한 귀로 겁니다. 들었다가 이렇게 흘려 들으실 수 있을 지금 겁니다. 아마 그 보고 계시면 예. 뭐 이해가 되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그 날아오는 탁구공을 네. 빠르게 휘두르는 탁구채로 맞추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예. 이해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 이 탁구채와 중력 도움은 거의 같아요. 여기선 맞고 튕겨 나가는데요. 얘는 오다가 이 생성을 돌아서 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리고 보세요. 예. 그럼 똑같죠. 튕겨져 나간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행성이 뒤를 돌아가면 들어왔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됩니다. 2배. 이걸 자꾸 맞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가리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라켓으로 쳤는데 그러면 더 가는 속도가 이 이유가 중력만큼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이게 라켓의 속도죠. 요 라켓의 속도. 요 라켓의 속도인데 쳐주는 속도. 여기서는 요 행성의 공전 속도죠. 그렇죠. 행성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골프채처럼 행성이 휘둘러지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니까. 오늘 거의 성공해서 아주 뿌듯한 것 같은. 공이 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치는 거네.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행성이 돌면서 치는 거네, 공을. 그쵸. 그리고 얘가 2배로 날아가는 그쵸. 거네요. 그럼 그 방향을 잘 재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예. 공이 이렇게 오는데 그 방향으로 쳐야지 반대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쳐야 돼요. 즉 우주선이 올 때 행성이 공전 방향이 방향으로. 그쪽을 향하고 가고 있어야지.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우주선이 돌아간 다음에는 공전 방향으로 가야죠. 탁구채 방향으로. 그렇지. 그렇지. 저거 그러면 네.
그 공전방에 중력이 작용할 만큼 가까이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멀리서 그건 돌면 안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골프채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터칭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중력 도움이라고 부르는 게 일부는 맞거든요. 근데 얘가 정지해 있으면 가속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얘가 그렇죠. 공전을 해야 되는. 돌고 있어야 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유, 제가 우주선이고 여기가 행성이면 저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 행성 이 녀석도 유사한 방향으로 일로 가고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탁구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쳐야지 빨라지잖아요. 아 반대로 하는 거군요. 얘가 반대예요. 이게 그렇지. 여기 우주선이 날라와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서 얘 뒤를 탁 쳐주는 게 아니고 네,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로 네. 이렇게 돌고 있어야. 가까이 와야 나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 다음엔 지난 다음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원래 공전 방향을 향해서. 야. 그래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 엉킬 것 같은데 반대로 돌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뒤를. 행성의 뒤통수를 돌아서 가는 거죠. 아. 얘는 위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거랑 그렇지. 똑같이. 예.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만 다를 뿐이지 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화살표 제가 터치만 그린 안 것도 하지. 이쪽 방향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아하. 행성이 이렇게 올가미를 탁 나를 씌워서 확 잠자리채처럼 갖고 가는 예, 맞아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모습이거든요. 예? 이걸 왜 새총이라고 하는지 뭔가 비슷하죠. 얘가 네. 목성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요 노란색이 목성이 가고 있는 예. 거고요. 보이저 1호가 접근하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반대죠 방향이. 반대로. 반대인데 목성의 뒤통수를 돌아서 나간 거예요. 아, 뒤로 아하. 살짝 들어서. 예,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중력 도움 방법입니다. 저거는 기발하죠. 너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실수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뭐 지나가 버리거나 그렇죠. 하면 안 그럼 돼요. 우주선을 쏠 때 너 목성 근처에 갈 때는 목성 주유소에 들려서 저렇게 중력 맞아요. 하라고 그것까지 맞추고요. 감안해서 그렇게 쏘는 거예요? 예, 정확히 거기에 조정해서 써요. 이야. 이야. 이게 어떻게 쫑 보고 생각하면 당구 치는 거랑 똑같네. 그 당구 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야. 몇 번 부딪힌 돌아올 다음에 테니 목적지로 이때 가요. 돌아오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충 그 근처 가면 저게 터집니까?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가야 됩니까? 그걸 우주선을 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주 공간에는 네. 거의 진공이잖아요. 예.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지구에서 쏠 때부터 미리 정확하게 굉장히 계산할 수 정확하게 있어요.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날 발사에 실패하면 기다려야 돼요. 야 내일 그냥 내일 쏘자 하면 내일 안 되네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성 한 바퀴 다시 돌 때까지. 며칠 정도는 아마 우주선이 진행하는 속도를 조정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데요. 네, 다시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중력 도움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가 매일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언제가 뭐 30년 만에 오는 기회다 그런 얘기도 그러네. 있어요. 우주 여행을 할 때는 저런 걸 쓰는 거고. 화성에서 한번 도움받고 목성에서 도움받고 다시 토성에서 또 도움받는 이런 거는 네. 진짜 천년에 한 번밖에 안 오겠네요. 천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야, 그럼 우주 여행이 행성들이 쳐주는 거네요. 멀리 가라고. 그렇죠, 예. 탕 쳐주면 또 이만큼 가고. 그다음 거기서 또 탕 쳐주고. 쳐주면 또 이만큼 하고. 근데 발사가 못하면 그거 따라잡으려면 너 때문에 기름값 아우 진짜 아우 씨. 어쨌든 두 분이 이해를 금방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신기하네요, 이거 되게. 그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중력 도움 이 항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재밌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장난감이 이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앞에서 제가 야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공을 무거운 공 위에 놓고 나란히 떨어뜨리면 예. 먼저 아래 공이 바닥에 닿고 위로 그다음에 올라가겠죠. 파란색 화살표는 위로 올라오면서 부딪히겠죠. 예. 얘가 아까 제가 야구로 설명드린 것처럼 음흠. 100으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100의 속도로 야구 배트로 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300으로 날아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공을 하나를 더 올려 위에. 뭐, 그러면 위에 7배가 하나 더 돼요. 하면 그러네. 하나를 더 하면 15배가 됩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이 장난감이 있거든요. 예. 이 장난감을 안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저거랑 똑같네요. 이걸 그쵸. 무거운 거 위에 그것보다 가벼운 거 있고 더 가벼운 거 세 개가 예. 있죠. 예. 근데 요거는 지금 튕겨나가지 못하게 여기가 막혀는 예.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작은 공을 올리고 예. 그다음에 살짝 떨어뜨려 볼게요. 카메라가 잘 나오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 평 예, 튀어나가겠네. 생각보다 엄청 예. 올라갑니다. 정말요? 해봐요.
우와. 우와. 에이, 그거 원래 잘 어떻게 펌이 들어갔지?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거. 세상에. 그렇게 잘 생긴 건 아니구나. 근데 이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한 장난감이죠. 와. 어떻게 요게 싹 들어갔죠? 한 번만 더 해줘봐요. 와 진짜 많이 진짜 치네. 진짜 신기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쪽으로 와서 네. 해보세요. 여기 와서 해보세요. 아 거기서 이걸 하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밖에 예. 안 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잡고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실험이 어설퍼요? 2% 조교. 일단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야, 2% 조교 진짜 어색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이걸 이제 두 완전 분도 좀 신기하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공을 야구 배터로 때리면 네. 이론상으로는 3배의 속도가 되는데 그 앞에 공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더 가벼운 탁구. 그럼 걔가 그 그럼 속도 따다닥 속도까지 하면서 더해주고 또- 속도가 그럼. 더해주고 더할 때마다 근데 다 2배씩이니까 이걸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야. 이에 n승 빼기 1이 돼서 얘가 그 n이 그 지금 요거는 4조. 그러면 15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수님 원칙적으로. 골프 와. 칠 때도 그냥 이게 헤드 하나로 이렇게 치지 말고 뒤에 2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탕 치면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능합니까? 그러려면 이 헤드가 굉장히 무거워야죠. 그 사실 무거워야 골프 되는구나. 치실 때 네. 멀리 보낼 때는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채 헤드가 무거운 거 쓰시잖아요. 예. 네. 그래야지만 멀리 가는 것도 정확히 그 이유예요. 아 가벼운 거는 그만큼 손해 보는구나. 여기서 제가 아까 우리 골프 공은 이론상으로 가장 최대치가 휘두르는 속도의 2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론상의 최대치를 계산할 때 어. 골프 공에 비하면 골프채 헤드의 무게가 어. 비율이 무한대다라고 가정한 상황이에요. 예. 무거울수록 유리해요. 무거울수록 유리해요. 네. 근데 무거우면 휘두르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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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희한하네. 아니면 와, 진짜 신기하네. 그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상무님 깨고 혼난 상무님이 와서 부장님 깨고 부장님이 야 김주임 일로 와봐 이 자식아. 깨고 마지막에 재떨이 던지 그럼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건데 회사 간둔다 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구나. 마지막에. 예,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건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 법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예. 야, 신기하네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건 예. 도대체 그러면 네. 어떻게 로켓을 가속시키냐예요. 음흠. 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폭발을 해서 그냥 맞습니다. 뭐 세게 화학- 폭발해서. 예. 예.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게 화약의 원리와 정확히 같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서도 화약을 만들거든요. 예. 그때 어떤 재료를 섞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초석, 유황, 숯가루 이 세 가지를 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초석이라는 게 사실은 질산칼륨이라는 그 화학 물질인데요. 네. 이게 그 화장실, 마구간, 유해 그런 데서 많이 나와서 유해면 시체죠 시체. 예, 맞습니다. 동물 시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막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서도 그 담벼락 아래 뒷간 그런 데서 이걸 채취했다라는 얘기가 정말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질산칼륨인데요. 이 화학 반응이 저는 꽤 재밌었어요. 이게 질산칼륨의 온도를 굉장히 높이면 예. 질산칼륨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화학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그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하.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이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발생한다. 그런데 예. 여기에 유황하고 숯가루도 같이 섞잖아요. 유황에는 S가 있고요. 그 숯에는 C가 있죠. 탄소가. 네. 얘가 반응해서 CO2와 SO2가 발생해요. 이건 네. 가스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연소하는 거라서 그 불 때문에 뜨거워지잖아요. 예. 열이 나잖아요. 이건 발열 반응이에요. 예. 여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첫 번째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에너지를 얘가 공급해요. 아 그럼 이제 계속 되겠군요. 그렇죠. 저게. 그럼 얘가 이걸 만들고 이것 때문에 또 열이 나고 예. 그 열을 이용해서 얘가 또 흡열 반응으로 산소가 나오고 난리. 이걸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갑자기
그 CO2와 SO2는 기체라서 예.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폭탄이 터지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 저런 거예요? 원인이 이거 결과가 대목입니다. 원이 되고. 아. 예, 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되고 이게 나와서 얘가 되고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사실 예. 폭탄도 이거고 그다음 화약도 이거고 조총도 그거고. 로켓도 이거고요. 그래서 로켓은 이런 반응을 이용해요. 그러면 여기서 CO2와 SO2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로켓의 본체 뒤쪽으로 빠르게 분출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를 밖으로 빠르게 던지면 로켓이 가속된다라고 할 때 빠르게 던져지는 물질이 바로 CO2와 SO2 같은 빠르게 팽창하는 가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작용하는 게 그 현대에서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화학 로켓의 원리입니다. 예. 이때는 물론 과거처럼 화장실에서 뭐 질산칼륨을 수집하고 하진 않고요. 그 케로신이라는 원료에다가 여기선 산화제를 아예 같이 사용해요. 액체 산소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소하는 활활 것이 잘 탄다. 화학 로켓이죠. 근데 뭐든지 타는 건 저렇죠 뭐. 장작에 처음에 불 붙일 때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불이 붙지만 그 불이 붙고 난 다음부터는 장작이 타면서 불을 살리고 불이 커지면서 다시 장작을 태우고 맞습니다. 사실 이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 뭐든 우리가 타는 게 연소라는 게 예, 똑같은 그런 다 거죠. 이런 거예요. 예. 연소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다시 타게 되고요. 네. 근데 화약은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원리죠. 네. 그 다음에는 화학 로켓 말고도 최근에는 다른 로켓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이온 추진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온을 이용해요. 이건 이온. 이온이라는 게 어떤 모든 원자들은 원자 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고 이 바깥쪽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함께 있어서 예. 보통은 정기적인 중성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온화시킨다는 얘기는 예. 전자를 빼내서 네.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플러스의 전하를 네.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일단 이온을 만든 다음에 음. 이 로켓 안에 전기장을 걸어요. 전기장이 있으면 전하를 가속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 이 제논 원자를 이온화시킨 다음에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가속시켜서 로켓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온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럼?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속을 시켜서 전기장으로. 저게 폭발을 이용하는 거보다 이거는- 뭐가 유리합니까? 이게 그 어떤 게 유리하냐면요. 이 그 연료의 양이 적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건 폭발처럼 그렇게 예. 화학 로켓처럼 폭발적인 추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 아주 천천히 로켓을 가속할 때 유리해요. 아, 이온 뿅뿅뿅뿅뿅 던져가지고 그거 언제 날아가겠습니까, 그거를? 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인 우주선, 그 사람이 예. 타는 그런 우주선에 사용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현재도 그 해성과 소행성을 탐사하는 로켓 중에는 이미 1998년부터 이 원리를 이용한 로켓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올 수는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조금씩 던지는 거 진짜 조금씩 이온. 어? 그런데도 그게 우주선을 바깥으로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대기권을 그 통과할 때는 네. 아마도 이온 엔진으로는 못할 거예요. 어. 앞에서 우주에서 이미 나가서 화학 로켓으로 우주에서 간 다음에 아, 그 다음. 그래 우주에서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왜 제논이면 원자 번호가 54라 상당히 무겁거든요. 예. 왜 무거운 원자를 쓰는지도 생각할 수 있죠. 오래오래 쓰려고요? 아니요. 밖에 뭘 던져야지만 빨라지는데 예. 더 무거운 걸 던질수록 유리해요. 그럼 우라늄 같은 것 갖다가 근데 던지면- 그건 이제 그 이온화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보존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이 저거는 그러면 우주선에 싣고 다니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행성이 안 보이면 저걸로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그런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천천히 가속할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핵 반응을 이용한 로켓도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것도 원리는 모든 로켓의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뭘 것처럼 버려요. 뭘 던지는 거예요. 예. 그걸 화학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폭탄처럼 터뜨리는 거든 예. 이온을 던지는 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핵 반응을 이용한 로켓은 뭘 던질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핵 반응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액체 물질을 넣고 액체 물질을 빠르게 기화시켜서 폭발적으로 외부로 분출하게 해요. 아, 물을 끓여서 예, 물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예. 액체인 어떤 물질을 아. 빠르게 기화시켜서 로켓 바깥으로 분출시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로켓 본체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 음. 아, 그것도 되게 단순한 원리군요. 증기기관차. 기차나 기차 증기기관차처럼 석탄만 넣고 물 끓여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증기기관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도 그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소는 예. 사실은 증기기관하고 똑같아요. 그 석탄 대신 물을 그냥 끓입니다. 물 석탄 끓이는 대신 그냥 핵분열로 하는 거지만 하여튼 물 끓여가지고 그걸로 칙칙칙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은 있죠. 이게 그 계속 뭘.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반응 이걸 하려면 물이든 액체든 뭐가 던질 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게 액체가 던지는 거 기체보다 부피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액체 결국 분출할 액체 물질의 양보다는 예. 많은 경우에는 그 연료로 사용한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우라늄 같은 것을 핵물질을 이용한 건 연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로켓을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고 네. 그렇게 보낸 다음엔 뭐 중력 도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가속시킬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로켓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11km 초속 11km 예, 초속 이상으로 11km, 쏘면 11.5? 날아간다고 했어요. 예. 근데 날아가고 나면 지구 중력에서는 벗어났는데 태양이 계속 잡아당기니까 태양으로 자꾸 이제 점점 더 속도가 죽을 텐데 맞습니다. 결국은 태양계 바깥으로 우주 여행을 하려면 태양의 중력을 이길 탈출 속도가 맞습니다.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지구 탈출 속도만 있으면 벗어나나요? 아니 더 많아야 돼요? 태양이 훨씬 지구보다 무거워서 네. 그렇지. 지구 공정 궤도 주변에서 무언가를 보내서 태양의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태양 탈출 속도는 초속 42km 정도예요. 와. 4배. 예, 훨씬 크죠. 누가 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도움 이용해서? 그게 사실 도움 그걸 해요. 아까 그 보이저호가 중력 도움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잖아요. 예. 그걸 잘 보면 태양 탈출 속도가 지구에서는 지구 정도의 거리에선 초속 40km 정도인데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탈출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렇겠네요. 네. 아.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 먼 우주로 로켓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태양 중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또 재밌는 방법이 지구 자체가 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으로 우주선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전 속도만큼 네, 공전 벌 수 속도만큼 플러스가 있겠네요. 되죠. 옆에서 밀어주는 거지, 밀어주는 거. 되게 그러니까 등 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어준다기, 그쵸,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예. 도는 방향으로 로켓을 쏴야지. KTX 반대 방향으로 방향으로 쏘면 타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그 지구에서 사실 발사하는 로켓이 40km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공전 속도를 덤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오늘 진짜 배운 게 뭐든지 지금 다 도니까 그 도는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거네요, 네, 되게.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요약입니다. 예. 먼저 뭐라도 엄청 빠르면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죠. 결정하는 빠르면 게 탈출 할 수 속도고요. 있죠. 예. 이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건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른 로켓을 빠르게 그 속도를 가속하려면 그 앞에 나온 거죠. 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방법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온을 전기력으로 할 수도 있고 네. 핵 반응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를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분출하면 그러면 이제 로켓이 속도를 얻을 수 있죠. 뭘 버려야 자유를 얻는군요. 네. 뭘 그래서 버려야. 그 다음은 이제 중력 도움 얘기도 오늘 말씀드렸고요. 네. 중력 도움은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두 분이 이해하신 거예요. 예. 그 밖에서 지켜보는 거. 네, 밖에서 지켜보는 거랑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 속도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요약 두 줄입니다.
우주 탐사는 결국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다. 예. 저기 책 이미지가 또 있는데요. 윤복원 박사님의 우주 탐사의 물리학. 예. 그 좋은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책, 강추. 예, 아주 제가 강추.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말씀하신 그 얘기가 저는 재밌었어요. 버려야 얻는다. 속도를 얻으려면 버려야지. 뭘 버려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물리학을 알아야 어. 우리가 뭘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뭘 버려야 뭘 얻을 수가 거기서 있는 내가 거지. 가벼워지면 어딘지 날아가는데 어. 그걸 안 버리려고 그러고 그거 못 날아가지. 버리면 날아간다. 반대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당근을 해라고. 불필요한 거 당근에서 하십시오. 파는 거야. 맨날 사기만 하잖아요. 맨날. 아니 사는 사람이 있어야 버리는 사람도 버려지지.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들 팔려고만 하면 네.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래잖아요. 그래야 얻는 거지. 다른 분들 다 자유로워지라고 제가 다 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당근 중독입니다. 당근 중독. 2%는 계속 사 당근에서. 그럼 그 당근으로 내다 그 놓는 만큼 또 구입하시는 아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 돌아가죠. 네, 부동산 얘기할 때도 아니 어떻게 세입자만 있어야 됩니까?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은 세입자지. 집을 한 채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성균관대학교 김범중 교수님. 네, 아, 물리학과 네. 이렇게 훌륭한 걸 하는데 네. 왜 R&D 예산을 삭감하냐? 오늘 그 말씀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물리학을 살려내라. 네, 김범중 교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